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주정식 소주의 등장과 흑국 소주의 전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카르텔 통제와 주정식 소주 회사의 경영 개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기는 의외로 총독부의 주류 전매론에 있었습니다. 총독부 재무국은 쇼와 공황으로 일반 조세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조선 내의 관리에 연금 부담금, 감채기금 등은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1929년부터 주류 전매제 재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에는 주정 매수와 인건비 등 1억엔의 자금이 필요했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하에서는 공채 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첫 해에는 각 주조 공장의 판매권을 매수하여 주류 전매의 실행기관으로서 주류 원매 처리 회사의 신설이 예상되었습니다. 즉 주조업자 입장에서 보면 판매처가 총독부의 전매기관에 한정되는 수요 독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류 전매는 검토 단계로 끝나고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전매제를 미리 내다보고 그 실현에 즈음하여 미쓰이 물산 측의 우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책동으로 신식 소주업체에 대한 공동 판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쓰이 물산 경성지점 대리인 니시카와 겐조 일행이 1930년 11월에 후쿠오카 대선 양조 및 일본 주류의 상무 감사였던 히라야마 요이치를 방문하여 신식 소주의 독점안을 제시했고 그 후 신식 소주업체들과 미쓰이 물산 사이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선을 제외한 신식 소주업자 5개사도 생산 과잉과 매상 불량의 결과가 격렬한 판매전이 되었기 때문에 1931년 2월 23일에 회합을 열고 미쓰이 물산이 개입하여 생산품의 독점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3월 1일부터 공동 판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의 영향으로 일반 구매력이 감퇴하고 쌀값 하락으로 탁주값 또한 하락했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으로 소주 판매가 지극히 근소해졌기 때문에 5개 사 측은 재고품도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쓰이 물산의 융자 상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 판매 성립 당시보다 내키지 않았고 공동 판매 감행한 쇼와 주류도 미쓰이 물산에 보내는 그런 불평이 폭발 직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가맹자였던 부산의 대선 양조는 저항하여 판매전을 전개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안정은 도모할 수 없었고 공동 판매의 효과도 없었습니다. 미쓰이 물산 및 관청과의 그 절충이 계속되던 가운데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선에 참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이러한 상황에 쫓기던 대선 측도 드디어 같은 해 5월에 이르러 중역회의를 열어 공동 판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선 신식소주 연맹회의 6개사는 모두 미쓰이의 독점 판매에 참가하였고 완전히 신식소주 판매가 통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선 신식소주 연맹회는 미쓰이 물산으로부터 단기 융자를 얻어내는 대신 미쓰이 물산의 매상대금 3%의 취급 수수료로 판매권 일체를 위탁하였고 미쓰이 물산의 영향망을 통한 공동 판매로 조선 내의 신식 소주의 판매 통제를 하는 카르텔 조직이 되었습니다. 초대 회장에는 대병 양조 사장 사이토 규타로가 취임했고 2대 회장에는 1940년에 전 총독부 재무국 책임기사 및 전 조선 주조협회 이사 시미지 다케노리 3대 회장에는 1944년 대선 양조 및 평양 양조 시장 사장 히라야마 요이치가 잇따라 취임했습니다. 이 연맹에는 그 후 일본의 패전까지 15년에 걸쳐 미쓰이 물산도 참여한 가운데 업계 운영상의 모든 현안과 문제에 관한 평의기관, 실행기관으로서 신식소주업자의 조정을 담당했습니다.
3번에 걸쳐 계약이 갱신된 미쯔이 물산과의 그 독점 판매 방식에 의해 업자 간의 가격이나 경쟁이나 자금 부족 시에 투매가 없어졌고 신식 소주업자의 경영 안정화가 도모되었습니다. 따라서 담길 가격이 오르거나 소주 증세가 결정되거나 하면 이 움직임들에 연동하는 형태로 소주 판매 가격이 조정되는 등 사실상 원료에서 가공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미쯔이 물산을 통해 통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주 가격은 1930년대 들어 하락이 멈추었습니다. 재래식 업자들 중에는 신식 소주로 전환한 그런 업자도 나왔지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 연맹회에 참가하여 카르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1935년 6월에는 이 연맹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신식 소주업자의 대합동안도 제안되었고 미쯔이 물산도 찬성하였지만 각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어서 합동회사의 설립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1937년에는 판매 가격 협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제로서 제조 수량 및 판매 수량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판매 제도 아래에서 판매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는 가운데 각사는 증산의 범위를 확보하면서 염가의 원료를 획득하고 주저 방법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윤의 최대화를 도모하는 행동 양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오키나와로부터 소주 수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한 카르텔 행위의 완전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가맹자의 문제가 부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주 주세가 1석당 약 34엔이었지만 조선에선 약 16엔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소주 양조업자는 조선에 수출하는 경우에 세액의 차액을 면세받았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조선 시장으로의 진입을 계획했고 남부 지방의 방면에서도 판매량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은 1931년 1980석, 1932년 2903석에서 1933년 7228석이 되었고 1934년에는 13,508석으로 증가했습니다. 옆에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의 평행을 이뤄 좀처럼 힘들게 하는 통제가 파괴되기에 이르러 전선신식 소주 연맹회는 1934년 8월에 수입 소주에 대한 대책을 세워 방지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1935년에는 총독부의 원조를 얻어 전국 신식 소주 연맹회와 대장성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저지를 청원했고 같은 해 10월에 대장성 주세국장으로부터 조선으로의 소주 수출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대장성의 의향이 전국 신식 소주 연맹 회장에게 전해져 1935년 11월에는 내선 불가침 조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소주 수입량은 반감하여 1930년대 후반에는 6천에서 7천석이 되었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소주 수출은 1930년대에 조금 증가했다가 중지되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출향세 제도를 활용하여 업자의 채산에 조선 측과의 세금 차이를 없앰에 따라 이에 대해 오사카를 경유해 조선으로 흑당 패밀당으로 만든 소주를 수출하고자 했습니다. 오키나와는 구마모토 세무감독국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관내 후쿠오카시 일본 주류 계열 회사인 대선 양조가 절충에 임해 1935년 5월 나하시에서 예비 교섭을 하였고 오키나와 측과 구마모토 세무감독국과의 교섭도 있어서 오키나와로부터 조선으로의 수입량을 앞으로 3년간 3,500석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가 종료된 1938년 6월에는 수입량 제한 완화에 대한 오키나와 측의 요청도 있었지만 중일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키나와 측도 소극적으로 되었고 제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수입 소주에 대한 방어에는 성공했던 것입니다. 한편 재래식 소주업자의
미국에서도 카르텔 행위를 모색하였습니다. 신식 소주 측이 미쓰이 물산의 유통망을 통해 통제가 있는 판매 방침이 실시되고 판로를 개척하자 각지에서 재래식 소주와의 그 대립이 점차 격화되었습니다. 각지의 재래 소주업자의 유지사에서는 자위책으로 조선 내 소주 공판매 회사 창립을 계획하여 약 1년간 노력하였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신식 소주와 재래식 소주의 경쟁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재래식 소주는 각지에서 상호 간의 경쟁에 몰두해 신식 소주에서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있어 오히려 중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안남도의 재래식 소주업자는 주조량이 줄어들어 타도로의 그 이출이 감소한 데다가 미쓰이 물산의 손에 의한 기계소주의 진출도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2년 10월 초순에 조선주조협회의 주최하에 전선주조협의 평의회 및 전선주조업자대회가 경성에서 개최되자 평의회 석상에서 재래 소주 판매 통제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심의위원이 선정되어 2차에 걸쳐 심의를 거듭하였지만 아무런 실행안을 보지 못하고 다음 평의위원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선주조업자대회에서는 재래소주업자대회가 개최되어 토의 결과 각도의 재래업자 유지들의 연서로 총독부 재무당국에게 재래소주 판매 통제 실행을 청원했습니다. 양도의 종료 후에는 각도 재래소주업자 유지 간의 협의를 거듭하고 승리한 결과 공존 공영의 취지에 따라 1932년 말부터 미쓰이 물산과 교섭하여 1934년 3월 초순부터 구체적으로 협의하였고 미쓰이 물산 경성지점 수뇌부와 비밀리에 여러 차례에 걸쳐 회합을 열어 1933년에 5월 15일 드디어 쌍방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미쓰이 물산과 재래식 소주업자 사이의 각서에 따르면 전국 500석 이상의 양조업자 중 70%의 찬성이 나오면 미쓰이 물산으로서는 판매 통제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별 소주 공동 판매 조합을 조직하고 양조업자가 자신의 양조 소주 모두를 공동 판매 조합에 위탁하면 조합이 총괄하여 미쓰이 물산에 판매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신식 소주와 더불어 재래식 소주에 관해서도 위탁 판매가 성립되면 미쓰이의 사설 전매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공동 판매를 통해 미쓰이 물산은 직접적으로 50만 석에 대한 위탁 수수료의 수입, 구입 자금, 가불금의 이자 차이를 얻는데 그 수입을 1석 2엔으로 잡더라도 연간 100여만 여행에 이르고 간접적으로는 원료인 당밀, 고량, 조 등의 취급에 따른 수입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미쓰이 통제가 실현되면 무엇보다도 시가는 물산이 자유자재로 지배하게 된다고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소주의 생산 규모가 가장 큰 평안남도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5월 30일에 니시카와 시게조, 구니히로 시니치, 다나카 구니사키 노사쿠 업자 4명이 도와 부의 관계 부서를 방문하여 기존의 판매 조합에서 업적을 올리고 있으며 미쓰이 통제에 가입하면 금융관계, 양조 수량 등에서 평양소주의 장래에 불이익이 된다고 보고 비록 평암남도원이 고립에 빠지더라도 통제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함흥에서도 1934년 6월 6일에 함경남도 제조업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쓰이 물산의 통제안이 주조 500석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조 규모가 그것을 밑도는 소생산자들로부터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도 7월 6일부터 주조조합의 주체로 나남에서
주저 강화회가 개최되자 문제의 통제안을 검토하여 일반 제조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쓰이물산이 판매권을 독점하는 기만적인 수단이라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안남도를 제외한 경기도, 황해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의 6개 도에서는 공동 판매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강했고, 평안남도에서 용강, 진남포, 중화, 순천 등의 군 부업자들로부터는 통제 함가에 대한 진정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미쓰이물산은 6월 10일에서 11일 각도 대표자 30여 명과 경성에서 회견을 갖고 9월 1일부터 공동 판매 조합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양에서도 에사키 만하지, 지주선을 중심으로 공동 판매 조합의 규약 제정 등을 준비하였고 6월 19일에는 도와 부를 방문하여 경과를 보고했으며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계획한 대로 통제의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8월 4일에 성립된 황해도 조합 조직을 시작으로 난관을 보였던 평안남도, 강원도에서도 조합 성립을 보았고, 그 후 함경남도, 경기도, 함경북도에서도 공동 판매 조합이 결성되었는데 10월 말에는 평안북도에서도 조합이 성립되었습니다. 본래보다 1개월 늦었지만 10월 27일에 공동 판매 측의 평안남도 에사키 만이치, 경기도 이선균, 황해도 야마베 우이치, 평안북도 이경의 등 10여 명 등과 미쓰이 측의 다카하시 경성지점장, 니시카와 지점장 대리 등이 회합을 가지고 첫째, 각도별 공동 판매와 미쓰이물산 간의 위탁 판매상의 세부 항목 협의, 둘째, 생산에 관한 협정, 셋째, 금융 및 대금 지불의 협의, 넷째, 협정 외 재금에 대한 대항책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별 공동 판매 제도의 운영을 둘러싸고 심의가 추진되었고, 곡절을 교섭한 결과 대체적인 성안을 얻어내어 1934년 2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안남도뿐 아니라 각지에서 반대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미쓰이의 판매 통제는 검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산업의 하나의 면은 틀림없지만 대기업을 위해 지방 소기업이 합동을 강요당하게 되고, 독점 사업의 통상적인 폐해인 원활한 공급의 결여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어 경우에 따라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주로부터 소주 밀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평안북도 당국은 판매 통제 운동에 소극적이었고, 다른 도보다 뒤늦게 공동 판매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황해도는 다른 도와 비교해 주조 석수 10%, 제조업자 수 20%를 증가시킬 것을 실시 직전에 주장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불참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요구에 전 조선을 조직 편성하고 있는 미쓰이물산은 당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쓰이물산의 최대 고민이 된 것은 역시 평안남도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반대파 양조장 7곳이 1934년 3월 30일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것을 총독부 수뇌부를 비롯한 전 조선의 관공서, 상공회에서 공직자, 양조업자뿐 아니라 미쓰이 재벌의 요직자들에게도 발송하였으며, 평양에 주재하는 신문 기자들을 초대하여 반대 이유 및 앞으로의 결의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미쓰이물산의 통제 방침이 선량한 상공업자를 심하게 압박한다고 보고 결속을 다져 필사의 판매단을 개시하였습니다. 미쓰이물산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성지점장 대리 니시카와 겐조, 마소 구메기치를 평양으로 보내 통제불참 측과 회견을 시도하였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조선식산은행 평양지점 키쿠치 가즈노를 통해 회견을 신청하여 불천조 대베르토 구니히로 신이치와 4월 20일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쓰이물산 측의 제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구니히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오히려 양조업자로부터 일말
4엔 10전으로 인수한 소주를 3엔 50전에 포매하여 1말당 60전씩의 결손을 보더라도 대항하려고 하여 이를 위한 자금으로 30만 행을 계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미쓰 측이 비열한 수단으로 불청업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평양의 반대파는 4월 26일 미쓰의 반성을 촉구하는 인쇄물 수만 장을 배포하여 공동 판매 통제를 반대하는 선전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미쓰의 중재와 조정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파의 선전으로 인해 거대 재벌에 의한 소양조업자의 착취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미쓰물산도 불과 100여 일 만에 불리함을 깨달았습니다. 1934년 7월 4일에 미쓰물산 평양지점의 에사키, 호라쿠, 미노시로, 유경, 남은성에 의해 구성된 평남 공동판매조합을 해산하게 되었고 다음 날 5일에는 황해 공동판매조합도 해산되었으며 그 외에 경기도, 강원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5도도 해산을 단행했습니다. 미쓰도 여론을 존중하여 재래식 소주 통제를 단념하고 신식 소주 통제에만 전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래식 소주 업자들은 경영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카르텔을 모색했지만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신식 소주 업계와의 함께 미쓰물산의 독점 판목원에 기초한 공동판매 제도를 모색하여 일단 실현시켰지만 평양의 일부 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중지되었습니다. 미쓰 대 군수업자로서의 사회문제화는 미쓰물산에게 부담으로 느껴졌고 추가 이익도 회사 전체를 보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판의 부담을 느끼면서 추진할 정도로의 매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신식 소주에 비해 다수업자를 안고 있는 재래식 소주업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추진파였던 경기 개성 이선규는 일부 성가신 인사들의 감정적 견해와 미쓰물산 주식회사 당국의 소극적 태도에 중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재래식 소주업계의 일대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하여 미쓰의 사설전매라고도 할 수 있는 미쓰물산에 의한 소주업계의 카르텔 조작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당밀 가격이 매년 높이 올라가는 고가에 접근하자 이제는 원료면에서 신구 우열이 점차 없어지고 제품은 거의 양재를 조합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품질에서 가불이 없는 것과 같은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선 신식 소주 연맹회 측으로서는 독점 이윤을 위한 가격 설정은 할 수 없었고 소비자의 경제 사정이나 판매점인 미쓰물산의 입장을 존중하여 공동회의를 전개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신식 소주업자가 카르텔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데에 비해 재래식 소주업자는 경쟁 체제에 놓여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성면은 신식 소주에 부여되었습니다. 특히 원료 고가의 등기를 그대로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연간 생산 500에서 600석의 이 채 안 되는 소규모 제조자의 고충은 헤아릴 수도 남음이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는 평양, 중화, 성천, 순천 지방의 12공장이 통합하여 대동 양조를 창설하였고 선규리 공장을 건설하여 아밀로 발효법으로 제조를 개시하여 1936년에는 12,000여 석의 소주를 주조했습니다. 1936년에는 평양국 관내 일대의 흑국 소주업자의 제조 석수를 모아 대선 주조 주식회사의 개통에 자본과 설계에 의해 4만 석의 평안 주조 주식회사를 창설하고 평양에 새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 1937년에는 주정식 소주의 생산액이 일약 27만 석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평안도 지방에 대해 열등한 지위에 있던 함흥에서는 황종주, 주조장 등 여러 곳의 조선인
제조업자가 통합하여 약 1만 석의 동해 양조 주식회사를 창설했습니다. 원산에도 그 지역의 동업자들이 합동하여 8천여 석의 북선 주조 주식회사를 1937년 4월에 창설했습니다. 1937년 9월에는 경성세무감독국 관내에서 수십 공장이 합동 단결하여 약 2만 석의 중앙 주조 주식회사를 창설하였고 주정식 소주의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 행위는 신식 소주업자의 경영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회사별로 상세한 경영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대선 주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행 회사 조합 요록에서 한정적이긴 하지만 배당률에 관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제시함으로써 판단의 소재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주식회사 대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공동 판매 제도가 실시된 이후 현저한 경영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사히 양조의 경우 1920년대에는 무배당이 많았고 1920년대 후반에 경영이 조금 개선되는 했지만 쇼와 경황기의 경영 악화가 진행되었으며 그 후 급격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에 설립된 대선 양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익금이나 ROE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래식 소주업자였던 개성 양조의 경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에서는 무배당이었지만 신식 소주의 주조로 제업을 재편한 1939년 전선 신식 소주 연맹회에 가입하고 나서 10%의 배당을 기록한 것은 인상적입니다. 이상과 같은 소주 양조업의 전개에 의해 조선인의 소주 소비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쇼와 경황기에 수요 감퇴가 있었지만 그 후 소주의 대중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부와 남부의 주민도 종래의 음주 습관을 탈피하여 여름철만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음용하는 경향이 정착하게 되면서 매년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조선 내 생활 양식의 변화에는 당시의 보관과 운반의 용이함이라는 소주의 물리적 성질 외에 양조 기술의 진전과 식민지 간의 무역 확대에 따른 흑국, 소주와 주정식 소주의 대량 생산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시장 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은 소주가 경제력이 풍부하지 않은 조선인에게 적당한 술로 호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조 기술관의 연구 및 지도와 강습회, 개최 등에 의해 전문 지식이 계속 보급되었고 시음회와 품평회가 조선 전역으로 각 도별로 열려 명주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 아사히 양조회사의 금강소주는 전국적인 명주가 되었는데 금강소주의 상표가 위조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소주가 조선의 대중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소주업계의 최대의 위협이 된 것은 원료 부족이었습니다. 1938년 주조연도부터 주조민은 농림석의 기획에 따라 내외지 일괄 할당제가 되었고 1940년 주조연도에는 탁주를 제외한 주류 배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소주 배급 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소주 소매인의 통합도 단행되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당밀 수입이 1937년 5만 2,060말에서 1938년 4만 1,358말, 1939년에는 3만 551말로 급감하였고 그 해에도 거의 없어졌으며 소주업계는 어쩔 수 없이 감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수주정 전매법을 시행하였고 원료로 고구마 생산이 계획되었으며 대만에서는 당밀을 원료로 한 무수주정 제조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원료 수입은 곤란해졌습니다.
이 부족의 경제를 대응하기 위해 전시 통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1938년에는 조선주조조합령에 의해 반관반민의 조선주조협회가 조선주조조합중앙회로 개칭되었습니다. 중앙회에서 제1회 조선소주 통제위원회가 1938년 11월에 개최되었고 소주 생산, 수량 및 배분 방법이 결정되어 소주 수급의 사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식은 전시회에서 매년 반복되었는데 소주 통제위원회를 통해 재래식 소주업자는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신식 소주업자와의 전시 협력이 요청되었습니다. 주정식 소주업자는 이미 전선 신식 소주 연맹회를 통해 가격 및 수량 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회의 생산 통제에는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943년 11월에 업계의 정비 통제에 대해 형식적으로 재무부로부터 그 의중이 제시되는 일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떤 행정 지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선 신식 소주 연맹회는 무수 주정의 원료로 제주도의 고구마를 경작하는 것 외에 평안남도, 황해도,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각지의 경작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939년에는 조선 중남부 7개도에 걸쳐 사상 초유의 대가뭄이 일어났으며 전시와 식량 국가 정책에 순응 협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청주, 소주, 조선주 모두 각각 전 주조 연도 대비 20%의 감석을 감행했습니다. 이 원년에 대처해 신식 소주 연맹회는 조선 주조 원료 배급 주식 회사를 설립하고 공정한 원료 사용을 전제로 만주산을 포함한 잡곡을 사들이거나 재고 당미를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 민수용 소주 주조는 크게 규제되었고 군수용 소주는 별도로 원료 활동을 받아 소주 주조를 계속하였지만 감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래프에서 대선 양조의 수익성에서 알 수 있듯이 신식 소주업자도 극심한 원료 부족에 빠져 생산량이 급감하자 경영 수익성은 많든 적든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식민지기 조선에서 소주업은 총독부의 주도하에서 간해공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조선 통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은 중요했습니다. 조선 주세령의 실시와 거듭되는 개정으로 주세는 늘어났고 총독부 재정의 최대 세수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주였습니다. 인류에 우선 자가 주조를 제한하면서 주조장을 집약하여 업자에게는 주조 기술 보급을 도모하고 증류 등의 주조 설비를 확충하여 공장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주업 정비 3개년 계획이 실시되었으며 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가 인위적으로 추진되었고 공권력을 배경으로 위로부터의 소주 시장이 창출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주조 기술관이었고 그들은 기술 지도를 한 한편 양조시험소, 주류실험실을 중심으로 실험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반관반민의 조선주조협회가 설치되어 조선 내 주조업자를 묶음과 동시에 품평회나 시음회를 열어 명제 창출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가의 소주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주정식 소주공장이 건설되어 초기에는 원료난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대만 당미를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의 도입이 판매상의 의도와 맞물려 주정식 소주가 대중화되자 재래식 소주업자는 원료 대비 주조량이 비율이 좋은 흑국을 이용하여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흑국 소비는 기후전환의 매개자가 되었고 주정식 소주 소비도 이에 따라 촉발되었습니다. 양 업자 간의 대립은
쇼와 공황의 때에 정점이 달했고 이로 인한 경영 악화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래식 소주업체가 주정 폐지론을 주장하자 총독부 재무당국의 개입에 의해 감산 협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미쓰이 물산의 활동에 의해 주정식 소주업자의 카르텔이 성립되어 생산 공정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주정식 소주업자가 재래식 소주업자에 대해 우위를 점했습니다. 카르텔은 일본이나 오키나와로부터 수입 제한이 실시됨으로써 보다 강고해져 주정식 소주업자의 경영 안정이 실현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자극이 되어 재래식 소주업자의 조직화도 진행되었는데 일단 공동 판매 제도가 실시되었지만 평안남도 일부 업자의 저항으로 미쓰이 물산의 독점 판매권 획득은 무산되었고 사설 전매는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 저가의 소주가 종래에는 그다지 음용되지 않았던 조선 남부에도 보급되어 그 소비는 급증했습니다. 해방 후 분단으로 주산지인 조선 서북부가 한국에서 분리되자 소주 주저량은 급감하였지만 한국전쟁 중 소주 주재 경험자가 한국으로 이주하였고 나아가 염가의 당밀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주정식을 중심으로 한 소주 주저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외화 부족과 식량 부족에 대해 정부가 원료 국산화와 미국 이외의 사용을 도모하는 한편 주저장의 강력한 통폐합 조치를 취한 결과 대규모 주정식 소주업자 10곳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주업은 주저 방법의 변경을 요구받게 되었고 원료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 독점제 시장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푸드 시스템이 정책 당국에 의해 구축되었고 인위적인 시장 창출과 함께 주정식 소주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소주 시장에서 재래식 소주와의 경쟁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식민지 주민의 미각으로 소주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곡자 소주, 즉 누룩소주라는 가정의 맛에서 흑국 소주와 주정식 소주라는 시장의 맛으로 미각이 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주의 대중화는 전시하에서 원료 부족이 심각해져 그 한계에 직면하였고 소주는 배급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각에 드는 불가피한 것으로 해방 후 한국으로 이어져 저가로 대량 생산된 주정식 소주로 완전히 수렴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주의 재조합, 산업화 대중화라는 주제로 조선의 술의 변화, 조선 주세령의 실시, 양조장의 정리, 새로운 주정식 소주의 등장, 흑국 소주로의 전환, 소주시장의 카르텔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맥주를 마시는 식민지, 박래와 주저라는 주제로 새로운 술맛으로서의 맥주가 조선에 도입되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